지금 이제 부모가 그 세컨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담에서 이걸 어떻게 좀 다루어야 되나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가족력을 봤을 때 되게 이제 그 부모가 지지적이고 친화적이고 또 아이도 자기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좋은 면만을 보여지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세컨폰을 소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이걸 아이가 알면 실망감을 가질 텐데 상담사는 이걸 어떻게 이제 개입을 해야 되나 이렇게 봤을 때 우선은 이제 상담사로서는 이제 물어보는 지점이 제일 고민이 되죠. 우선은 어머니가 보시기에 이제 자녀가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세컨폰을 소지한다라는 거는 자녀 행동이 좀 걱정이 되고 잘하고 싶은데 혹시나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통 예방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세컨폰을 소지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좀 안심을 깔아주는 게 좋아요. 왜 세컨폰을 소지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너무 부모가 기분 나쁘면 이제 또 좀 더 고고하신 부모님들은 이런 것에 또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욕구를 읽어주는 거죠. 대부분 자녀가 많이 걱정돼서 부모님들이 혹시나 뭐를 불의의 사고 이런 걸 좀 대비해서 세컨폰을 소지하시는 부모님이 아주 간혹가다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혹시 세컨폰을 소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혹시 그거를 좀 제가 알면은 어머니께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녀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요. 그럼 이제 들어보니까 기분 안 나쁘죠. 부모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건 아마 이제 엄마의 불안이죠.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걸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계속 어떤 리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혹시 이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아이가 계속 잘했는데 뭔가 엄마가 예측한 방향에서 약간 이탈을 해서 뭔가 이런 부분이 불안하셨던 어떤 그런 것들이 혹시 좀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이제 언제부터 좀 그랬는지 그러면 그걸 갖고 있을 때 어머니가 도움이 되셨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게 불안해서 그랬다 아이가 사고가 났는데 그걸 갖고 있는 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냐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세컨폰을 소지하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아이가 안다면은 이 부분은 굉장한 실망감과 함께 관계가 깨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봐봐. 아무리 우리가 의도가 좋아도 뭔가 이제 세컨폰을 갖고 있다 그러면 벌써가 아직 가지려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든가. 근데 대부분 우리가 외도를 하고 나면은 뭔가 추적기를 단다든가 뭔가를 얘기를 해서 이제 서로 동의하에서 그런 걸 하잖아요. 추적기를 단다든가. 근데 이게 이제 동의도 없이 아무리 청소년이라 하지만은 세컨폰을 얘가 이제 무슨 막 오지 탐험을 간 것도 아닌데 이거에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은 더 큰 쉽게 말하면 강풍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어머니께서 불안하셨다면 어머니 자체의 불안이 자녀 양육에 되게 이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어머니 자체의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생각할 때 자기가 허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허용적인데 왜 세컨폰을 갖고 있을까? 허용적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또 다른 통제잖아요. 이 세컨폰이라는 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통제에 이런 또 다른 통제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 그럴까 언제까지 지속할지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엄마하고 이제 이걸 얘기를 해봐야지 왜 이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를 남편이 아는지 혼자만 알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갖고 있으면 본인 스스로도 불안하잖아요. 계속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오히려 좀 더 다뤄보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하고 이제 엄마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리더 역할을 하는 자녀 같은 경우는 본인의 부족함을 부모한테 보여주는 것들을 극도로 경계를 해요. 부모들도 그럴 수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은 내가 실망을 시켜주고 싶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실망을 주고 실망하고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한번 싸우고 회복하고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부모 자녀 간에. 그래야 갈등을 알고 내 부족함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부모가 실망할까 싶어서 자기 꿈조차도 뭔가 이제 사자가 들어간 게 아니면은 꿈을 얘기하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할 정도라면 그러니까 서슴없이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은 너무나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풀어보는 방식이 이제 어떤 유튜브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도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가족에서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부부 분야인지 그런 것도 물어보는 거죠. 자녀가 틱이 있다라는 것도 긴장도가 높다라는 거죠. 기질적인 것이 아닌데도 틱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면은 이제 이 틱들이 더 많이 발현되잖아요. 더 많이 발현되는 것 자체가 얘가 다른 데서는 괜찮은데 집에서만 계속 틱이 나온다는 것은 그 대상, 집에 있을 때 동생하고 있을 때도 그런지 엄마하고 있을 때만 그러는지 아빠하고 있을 때도 그러는지 이런 대상별로 틱이 나와 있는 것도 물어본다면 아마 이제 그 부모님에게 있을 때 틱이 굉장히 많이 발현되지 않을까. 그건 이제 몸이 반응하는 하나의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